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원 이상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넘어섰습니다. NH투자증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3,600선 돌파를 전망하면서 현 정부의 상법 개정 관련 정책들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했다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급등한 가운데 국내 자율주행 테마주에서 모멘텀이 될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전력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올 3분기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하는 조치를 밝혔지만 여전히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입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점을 잘 잡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하시고요. 아울러서 결정적인 순간에 타점 정확하게 포착하는 방법 생생하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초보부터 고수까지 덩달아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타점 세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말 그대로 날개 돋친 모습이었습니다. 시원하게 상승 마감했죠.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더불어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다가 우리 시장 날개를 좀 돋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기대감 지속되고 있는 부분 AI 100조 펀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상법 개정 이야기와 더불어서 어제도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출범되기도 했다는 부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정학적 해소로 인해 좀 발목을 잡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선 위에서 마감지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년 9개월 만에 무려 3,1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전쟁 이슈로 전날 급등했었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향 안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까지 그 수급이 나란히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사상 처음으로 시총 200조 원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유가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좀 상승세를 보여왔었던 정유주 포함해서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쪽에서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유가 하락에 대한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항공 쪽은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일단 예. 3,100이 넘었습니다. 예. 아, 이 정도면 진짜 앞서 말씀을 했었던 3,6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5,000 출범위원회 이제 나왔으니까 정말 5,0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일 또 SK하이닉스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 이 정도의 슈팅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자신감이지 않을까요?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브리핑을 짧게 좀 해주셨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오늘 상승이 상당히 좀 돋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좀 안착하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된 부분들도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호재 아닌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딱 세 줄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적었어요. 뭐 길게 적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다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부 조정을 받았던 뭔가 이제 음봉 또는 전일자의 시가 대비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군들 역시도 사실 오늘 차익이 나왔다라는 개념보다는 어제자의 강한 상승이 좀 이어졌던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수급의 힘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좀 쉬어가는 포인트를 만들어낼 정도로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드디어 3,1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바빠요. 각각의 증권사의 하우스 뷰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지수의 상단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어디까지 조정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랐는데 언제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킬 거야? 언제 8포인트가 될 거야? 라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오늘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따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유동성의 공급.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계속 말씀드리죠. 시장이 올라가야 돼라고 했었을 때 가장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나올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뭐다? 유동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냥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유동성의 공급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개인이 1조 3천 매수했거든요. 확실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1차 동학개미, 코로나 때의 이 동학운동과 현재의 이게 동학운동으로 우리가 명명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 시장에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급등과 급락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미 학습 효과를 거친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 부분들을 보셨을 때 이때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수급 주체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개인들의 매매 포지션이 또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그 자금의 섹터가 유입이 되는 색깔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즐거운 소식이 일어났죠. 뭐 하루하루 딱 자고 일어나면은 한 번은 전쟁 났다가 한 번은 휴전했다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휴전이라는 정말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소식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 증시만을 놓고 봤었을 때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하나의 큰 이벤트를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2, 3일여 기간 동안의 금융시장의 반응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중동발 이 리스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동 리스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섹터들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이렇다 할 기존에 보여줬던 분쟁 리스크가 나올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환율 역시도 이렇다 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달러 강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죠? 그다음에 유가 역시도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이벤트 대비해서 하락에 대한 속도가 강세에 대한 속도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들여해봤었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미국, 이스라엘, 이란과의 이러한 전쟁 리스크는 오히려 뭐다 여러분들? 핵 리스크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시장에서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호전적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드디어
휴전 소식들을 알려주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자신감 있게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내용들로 결과물들이 좀 나왔고요. 2021년도 9월 28일 이후에 처음으로 3,100선 돌파가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글로벌 자금에 한국 증시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내일이죠, 내일. 내일이면 이제 우리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코앞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MSCI 관련된 리뷰 일정도 있죠. 물론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자체를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이벤트 안에서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게 되면 국내 증시에 어떻습니까? 소위 얘기하게 되면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있다. 쉽게 말씀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이슈들보다는 지수가 조금 더 강세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올라가요, 여러분들. 올라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드디어 7월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7월 초에 뭐가 있습니까? 관세 유예 90일이죠? 마감되는 날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또 뭐 하나 있죠, 여러분들? 실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 시장이 살짝 반응을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디테일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현명한 시기가 지금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조금 더 준비한 매크로 지표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유동성 공급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2024년도와 2025년도 6월 달까지의 예탁금의 규모 자체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신용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탁금이 증가가 되는 비율 대비해서 신용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더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과열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각각의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과열 신호를 안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이러한 지표들 역시도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들도 분명히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나스닥 일봉과 다우지수의 일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지금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FOMC 부의장이 7월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갖춰지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또 전달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당연히 외국인들에 대한 귀환으로 연결고리가 형성이 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점수를 한번 좀 보자고요, 여러분들. 앵커님, 우리 방송에서 꽃놀이 팹니다라는 표현이 정상적인 표현인가요? 아니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의 위치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다 넘어섰어요. YTD 기준으로 다 넘어섰습니다. 그죠? 근데 여전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과 2월 달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200포인트를 못 넘겼어요. 보이시죠? 그나마 가장 근접해 있는 지수 자체가 지금 나스닥이고요. 자, 다우를 한번 좀 볼게요. 다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빠른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1월 달하고 2월 달의 고점입니다, 다우에. 근데 여전히 42,500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3,000포인트에 가까운 다우 지수가 올해 YTD 기준으로 상강 돌파를 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여전히 멀고 먼 긴 여정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요. 신정부의 금융시장 선진화,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들, 그리고 글로벌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 자체가 상당히 조금 낮아져 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나스닥이 22,200포인트를 넘어서서 신고가를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 당연히 좋겠죠.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되면 역으로 여기를 돌파를 시키지 못하고 다시 밀리기 시작을 해. 또는 방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횡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섹터는 어마어마하게 잘 가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매수했던 그 가격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자금이 일로 이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시장을 좀 크게 보자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크게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미증시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격대가 안 와요. 그죠? 그렇다고 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자금 자체는 국내 증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표현이 일정 수준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쉽게 말씀해서 제가 왜 앞서서 꽃놀이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올라가도 좋은 상황. 그죠? 나스닥이 YTD 기준으로 신고가를 써가면서 증가가 돼도 좋은 상황. 설령 이 구간들을 돌파를 시키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자금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 당분간 인기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닥 1등서부터 14등, 15등까지의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뭐죠, 여러분들? 자, 이 시간에 같이 저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하셨던 이채원지 투자자분들. 오늘 뭐 신났죠, 그죠? 에코프로비안과 에코프로 14%, 6% 급등했습니다.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힘이 오늘 코스닥의 800포인트 돌파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종목이 뭐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5월 달에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스토리죠. 자, 금리 인하합니다. 유동성 공급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기술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디서? 로봇, 휴머노이드에서 발생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나왔던 뉴스가 뭐였죠, 여러분들? 내년이죠. 내년 1분기에 보스턴에 있는 엔비디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거야라는 기사가 우리가 쉬는 주말 동안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 이전서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군들, 산업재들이 지금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 흐름들은 계속 횡보였죠.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횡보였어요. 그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벤트가 하나, 티핑 포인트가 하나 딱 찍혔을 때 주가에 대한 방향성. 거기에 하나가 뭐였죠, 여러분들? 기술 패권 전쟁 드디어 실행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 번째 또 하나 뭐 있죠, 여러분들? 성장주들이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금리 인하 환경이 갖춰졌느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만들어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그리고 로봇 섹터에 대한 강한 추세적인 섹터에 대한 강세가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낙폭과대로 진행이 됐었던 에코프로 BM의 주가 상승 흐름들. 아마 오늘 중국 시장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탄산 리튬 가격이 오후장 들어서 4%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의 2차전지 관련된 고션이라는 기업 자체가 중국 증시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글로벌리하게 다시 한번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을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지 여부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나는 2차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 이제 발표 얼마 안 남았거든요. 2분기 실적 확인하고 체크를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일제히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급등세, 특히 SK 하이닉스 오늘 28만 원대까지 돌파가 됐죠.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 27만 원, 이 구간 자체 30만 원대로 향하는 그러한 내용들, 기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한 경쟁성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지수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의 상승이 누락된 상태에서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드디어 4%대로 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 2%대, 그다음에 네이버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이러한 상승폭이 둔화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타이밍인 거지 시세가 끝났다라고 판단 내리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상당히 전 종목, 전 섹터에 고른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제가 점검을 해드렸으니까 시황을 들으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다음 전략을 취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얘기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톡 링크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에 살아있는 이야기들,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장중에 어떠한 형태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도 함께 슈팅이 나왔죠. 800선 드디어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 역시나 유동성의 힘이 엄청난 것을 또 느낀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당시의 개인보다도 지금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스마트해졌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급에 따라서 섹터 향방이 갈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국, 이란, 이스라엘의 이번 노이즈는 오히려 리스크 해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곧 다가올 7월입니다. 관세 유예 종료와 동시에 어닝 시즌 오픈이기도 하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주 수요일 밤 8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공개 방송 또 참여를 하셔서 무료니까요. 여기에서 또 좋은 투자 포인트까지 챙겨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오늘의 주인공은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또 최근에 한미 반도체 공략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 자리에서 공략을 해주셔서 두 자릿수 이상의 또 이제 좋은 상승률을 챙긴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리뷰 겸 앞으로의 방향 겸, 그리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안 바뀌네요. 바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여전히 국내 증시의 상승을 만들고요. 그리고 종목들의 상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베이스 자체는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만의 특성이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사실은 신정부에 기대하는 거의 끝판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법 개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상법 개정이 준비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까지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을까, 시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짜잘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냥 별다른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상법 개정이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기업의 뭔가 체질적인 부분, 근본적인 이 체질을 변화시키는 결과물들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가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정말 본질적인 에너지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000포인트 준비에 또 결성을 하셨잖아요. 그때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오면 상법 개정,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상법 개정 생각보다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장의 이야기들도 지금 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무색하게 어떤 얘기 있었냐면 더 이상 약해질 건 없다. 상법 개정은 정말 투자자와 시장의 그리고 본질적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냐. 강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까지 충실하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포인트는 신정부.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리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무력 분쟁, 그리고 이 무력 충돌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막 또 변화하기 시작했죠. 금리 인하. 이거에 대한 카드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전달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또 X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또 했어요. 예, 금리 인하 빨리빨리 하자라는 쪽으로. 여전히 경기 좋고 여전히 인플레 낮아지고 있다. 파월 뭐 하는 거야? 우리 최소한 2% 3%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코멘트를 지금 계속 써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입니다. 뭐 물론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들 그리고 적절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군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타점 시네셋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자라는 개념에서 제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뭐 오늘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하이젠 RM입니다. 오늘 거의 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죠. 오늘 6월 24일 날 우리 방에선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타점 스냅샷이라든지 우리 성경제 TV에서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만 우리 최영동 전문가 이차원지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수익을 주는 종목이면 그게 좋고 나쁘고보다는 타이밍을 보고 시장의 분위기를 들어가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안 좋고 산업이 안 좋은 거는 제가 거의 한 2년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설파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 어떠세요? 너무 좋잖아요. 다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부분들 있죠. 순환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A라는 기업이 좋고 B라는 기업이 좋고 C라는 기업이 좋으면 A 기업도 사고 B 기업도 사고 C 기업도 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자, A 기업 샀어. 자, 여기서 수익 실현. 자, B 기업으로 가자. B 기업도 올라왔어요. 자, C 기업이 좋아 보이네. 자, 일로 가자. 이게 순환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시게 되면 2차원지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죠. 이런 포지셔닝이 거의 끝자락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까지 끌어올리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거를 적절하게 잡아서 엔캠이라는 종목을 수익 실현시켰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핑거. 이 종목 많이들 아실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오늘도 장 막판 들어서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어찌됐든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단기 상승으로 거래 정지였어요. 내일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오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러한 포인트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딩을 했던 내역들을 제가 가감없이 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월 20일입니다,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 서울경제TV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게 늘 아쉬워요. 이런 시장 얘기해드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핵심 종목 시간을 제가 좀 길게 좀 가져가 볼까 고민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시간 조절을 잘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 날 여러분들에게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핵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사실은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서두에는 뭐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보통 밑밥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 밑밥에는 뭘 깔았죠, 여러분들? 하이닉스를 깔았습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전 대비해서 하이닉스의 HBM 시장에서의 견고한 경쟁력 얘기해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HBM3E가 아닌 HBM4로 넘어가는 기대감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의 주가는 상당 부분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양수겸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적도 좋고요. 시장도 좋고요. 수급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SK 하이닉스 사기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이 SK 하이닉스와 가장 가깝게 연결고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좋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 차트 흐름들 한번 볼게요. 오늘도 올랐어요. 자, 그 이전에 6월 19일 날 매매를 했던 그러한 내역들이고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일봉에 대한 움직임들이거든요. 사이드를 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중간중간마다 양봉 터질 때마다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죠. 자,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들 속에서의 한미반도체의 위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자, 기존에 하락 추세가 쭉 진행이 돼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형태로 나오죠. 그럼 소위 얘기되면 어떤 거죠, 여러분들? 삼각 수렴형에 가까운 패턴들이 나오죠.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동안에 시장에서 원전, 조선,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견인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런 쪽보다는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 패턴들의 공통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고점은 낮아지고 단기적인 저점은 높아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종목군들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한미반도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삼각 수렴형이야.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어. 매수해야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들어가게 되면 실적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한번 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HTS 열어줘가지고요. FN가이드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표되는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이 2분기 실적 컨센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적어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실적이 우호적으로 전환이 되는 기업들을 1순위로 우리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1분기가 1,474억의 매출액입니다. 영업이익은 얼마요? 696억이죠. 2분기 예상 컨센이 1,914억입니다. 973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단순하게 실적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딱 잡는 게 아니겠죠. 실적은 좋게 형성이 돼 있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의 상승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대비해서 나오지 않아 라고 하는 종목군들을 교집합으로 해서 찾으시면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한미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시황 관련된 종목군들 열심히 매매하죠.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종목군들 열심히 또 매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NHN KCP 이거 6월 18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도 강해요. 여전히 강해요.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카카오페이가 오늘은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하지만 그게 내일에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여전히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를 이미 시동을 걸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결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상승 시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을 틈타서 이렇게 NHN KCP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뱅크웨어 글로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날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NHN KCP는 6월 18일이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은 어때요? 6월 9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5월 달 마지막 주 6월 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시장에서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그게 확장이 되고 눈에 띄었던 것들 뿐인 거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다 올라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테마군이 형성이 될 때 남들보다 빠르게 진입을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 소식들, 이슈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뜬금없이 벤코의 글로벌 이거 뭐야 정치 테마주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냥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100% 냈어요.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6월 달 초반에 대응을 했네. 자, 적정하게 수익을 냈어. 자, 그러면 다시 또 변동성이 나와. 아직 그 테마가 죽질 않았네. 그 테마가 시장에서 아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 라고 하게 되면 또 변동성을 활용해서 타점 잡아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또 들어갔어요. 6월 17일입니다, 여러분들. 또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좋은 섹터와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테마는 버리시면 안 돼요, 단기간 안에. 그리고 대장이라는 종목 자체, 뭐 지금 얘기하게 되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그룹주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총장께서 은행이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또 일하기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에서 가장 따뜻한 뜨거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계속 트레이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도 내고 또 다시 들어갔다가 또 수익 내고 또 다시 들어가서 또 수익 내고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상황들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노란톡 링크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핫했던 종목이죠, 여러분들. 원전입니다, 원전. 어제 어떤 얘기 있었나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달이 된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캡처해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게 또 해석본으로 갖고 오면 또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게 되면 뉴욕에서 드디어 원전 건설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현재 신정부는 신재생, 아리백, 무언가 미래를 진취적인 그런 에너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표방하는 그런 정부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는 지금 뭘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뭘로 움직이고 있다? 원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반영이 돼 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BHI, 두산에너빌리티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경쟁력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을 찾으시게 되면 대장주 못지않은 변동성들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도 6월 달 중순에 대응을 해서 좋은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그 이후의 주가 흐름들도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스토리에 대한 힌트를 딱 얻게 되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또 했어요, 우리 기술. 보이시죠? 다이렉트로 꽂아서 상승을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이러한 상승 부분들을 우리가 다 취하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장을 하자고요. 에너토크.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해경제TV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우진도 있어요. 또 뭐 있죠? 태웅도 있습니다. 또 뭐 있죠? 성광밴드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살아있는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딱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원전 뭐 있지? 이렇게 막 보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하나하나씩 흐름들을 보고 움직이고 나서 이 회사는 뭐 하지? 이 회사는 뭐 하지? 이 회사는 뭐 하지? 라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공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주식 공부하세요 그러면 책 사셔가지고 막 하루 종일 도서관 가셔가지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거는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뭔가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 이벤트가 나온 상태에서 관련된 기업들, 그 기업들이 설령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아두시고 대략적인 내용들, 기업의 현황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말씀드렸잖아요. 순환매. 또 오거든요, 여러분들. 또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도 원전 섹터 내에 있는 에너토크라는 종목 또 공략해서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고요. SOS랩. 오늘 여러분들 자율주행 이야기들 상당히 많았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한 1시, 2시 정도까지 미증시를 확인을 하고 좀 잠을 청했거든요. 그때까지 한 10% 정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율주행에 대한 말이 많아요. 평가절하 또는 기대 이하인데 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자율주행이 나오는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뭐 지금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우리 자율주행 할 거야 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미 작년도 그리고 빠르면 4월 달, 5월 달서부터 자율주행, 자율택시, 로봇택시 이거에 대한 일정이 6월 달로 잡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때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매매한다, 여러분들? 이게 확정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잡고 있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딱 잡혔을 때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또는 차익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뭐죠, 여러분들? 기술적인 한계가 있게 돼버리거나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SOS랩을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어요, 사실은. 작년도에도 거의 100% 가깝게 수익을 냈던 그러한 종목들이고요. 올해 초에도 괜찮은 흐름들을 만들어줬던 종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요번 때도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진행된 이 과정에서도 SOS를 가지고 계속 샀다, 팔았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통해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SOS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을 왜 이 시점에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을 알고 계시게 되면 앞으로도 똑같은 이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이벤트들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매매 스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난티. 자, 아난티 수익 재밌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정부, 현재 신정부는 기존의 정부와는 다르게 대북 정책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인디에프를 중심, 좋은 사람들을 중심, 그리고 아난티, 모나용평, 대아TI,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을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잖아요. 다 평화 모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눈은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에서 폐쇄를 했던 이 대북 정책 기관을 다시 재설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 잠깐만 그 다음은 우리나라인가 또는 그 다음은 북한인가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전서부터 바로 보셨어야죠. 그죠? 다른 종목들을 뭐 제쳐두더라도 다른 종목군들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늘 그래도 적어도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또는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나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6월달 중순에도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지만 오늘 같은 날도 또 대응을 해가지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활용을 해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종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것보다는 적어도 타점 스냅시야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서는
시장에 좀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얘기들은 제가 장중에도 늘 밑에 보이는 노란톡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시게 되면 제가 가감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전문가님 총 3개 종목을 4번 공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딱 하루만 55% 가까운 상승률 챙겼다라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이젠 RNN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바로 상한가 직행하기도 했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 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단 참고하시게 될 때요. 무료 공개 방송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8시에 시행된다. 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으로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오늘도 시간이 좀 짧네요. 앞서서 제가 시간 조정 못했습니다. 그쵸.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 기침하시네요. 자, 오늘 핵심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미반도체고요. 빨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분기 실적 보자고요, 여러분들. 실적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른 종목들 내가 기대감, 모멘텀 못 찾겠어. 실적 보셔야 돼요. 아셨죠?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못 찾았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되면 시장에 대표되는 종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HBM에 대한 시장 자체가 2025년도를 넘어서 2026년도까지 아직도 모자랄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의견 자체가 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 한미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불분명해요. 그게 뭐예요? 중국 창신 반도체에 장비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슈가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지금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놓고 봤었을 때 잠깐만, 우리나라 첨단 기업이 중국에다가 장비를 공급을 한다고? 잠깐만, 미국의 제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사 다변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해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HBM4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차트고 실시간으로 보여드렸던 차트는 지금 형성돼 있는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를 이미 시켰다. 그렇다고 되면 장기 입형, 단기 입형, 중기 입형이 지금 밀집이 돼 있는 이 공간에서 주도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후발주자로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핵심 종목으로 또다시 한번 한미반도체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저희 화면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한미반도체였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 및 고객사 다변화 이야기까지 함께 있었죠. HBM4 하이브리드 본더 기대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차 목표가는 11만 5천 원으로, 손절가는 8만 4천 원으로,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히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히든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 잘 꾸려봤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성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